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성주라고 합니다. 요즘 알파고와 이세돌 이사가 바둑을 지금 겨룬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체스 이후로 이제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프로 기사와 겨루어서 처음으로 이긴 수준에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준 점이 많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강인공지능은 우리가 흔히 SF 영화에서 볼 법한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둑을 들 수 있는 인공지능의 알파고나 IBM에서 만든 퀴즈쇼에서 활약하고 있는 왓슨, 그리고 체스에서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긴 딥블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인공지능인데요. 간 인공지능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이제 제한된 환경 내에서만 인공지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것 같은 것은 이제 아이폰에 있는 시리나 삼성에 있는 S보이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옛날로 되돌아가 보자면 게임 속에서 이제 여러분을 상대하는 컴퓨터 또한 이 인공지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번에 화제를 알파고의 바둑과 관련해서 열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게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고 가셔야 될 것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1952년에 앨런 튜링이 이제 그때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확립이 안 됐을 때 이 인공지능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이렇습니다. 지지자 1명과 응답자 2명이 있습니다. 응답자 1명은 인간이고 1명은 컴퓨터입니다. 지지자는 이 중에 누가 컴퓨터인지 모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지자는 각 응답자 2명에게 질문을 여러 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가 누가 컴퓨터인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이 응답자가 된 컴퓨터는 훌륭한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52년에 최초로 제안이 되었고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수준이 높은 인공지능인 것은 아니고 1단계를 통과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튜링 테스트가 52년에 처음 제안되고 나서 5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찍어보시도록. 세 개? 없어요. 없어요. 하나? 예, 아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과한 인공지능은 아무도 없고요. 그런 만큼 지금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기고 체스를 이기고 한다고 해도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를 가진 강인공지능까지는 아직 발전이 좀 멀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체스와 관련된 인공지능은 처음에 1951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이제 처음에 강인공지능의 예로 설명드렸던 딥블루가 97년에 그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와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 바둑은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지금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죠. 그만큼 충분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포커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었을까요? 포커는 일단 체스와 바둑은 인공지능이 상대가 무슨 수를 던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스는 자신과 그리고 상대방이 들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바둑은 좀 더 넓긴 하지만 우선 체스와 바둑이 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공지능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포커는 자신에게 주어진 패도 랜덤적으로 주어지면서 상대가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신이 참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거짓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른바 블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포커를 해서 다른 체스나 바둑처럼 사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있습니다. 영어 관련해서는 케페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인데요. 이 케페우스의 승률이 거의 100%를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비결이 뭐냐면은 바둑과 비슷하게 이제 기존에 주어졌던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가적으로 그 게임을 스스로 플레이하면서 그 자신의 플레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케페우스는 1초의 포커를 24조원씩 69일 동안 플레이하면서 포커 플레이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시나 소설을 쓰고 음악을 작곡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시 소설을 쓰는 것과 음악을 작곡하는 것도 기존에 작곡을 했던 그리고 시 소설을 썼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입장 중에서 회의론과 긍정론을 알아볼 것인데요. 우선 회의론이 현재 있던 정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냅스 3000개를 가진 뉴런은 5000개를 우선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회의론자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누에나방마저도 시냅스가 5000개 이상인 뉴런이 10만 개 이상 있는데 이걸로는 턱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중반에는 인간 한 살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기초적인 단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또한 하드웨어 개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지금 무어의 법칙 등에서 점점 하드웨어 개발 속도가 빨라지긴 했지만 지금 그 지적도 한계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이를 더 직접시키면 양자 터널링 효과라는 것이 발생해서 이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이르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강인공지능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간조차도 인간 자신에 대해서 지능을 고사하고 뇌에 대한 완전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긍정론으로 넘어가자면 그래도 2009년에 사고까지 모방하지는 않았지만 고양이 수준의 뇌까지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로 현재 알파고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급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학습 효과에서 창하는 딥러닝이라는 방법인데요. 기존에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학습하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죠.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아를 가진 강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 인간과 로봇 사이에서 자아를 가진 존재에 대한 윤리가 아직 확립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좀 전에 시나 소설, 음악을 작곡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하고 나서 이것은 자신의 것이니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SF 영화에서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을 지배하거나 인간을 말살하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현실적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공장과 일자리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인간은 일자리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서는 컴퓨터 한 대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인건비가 들고 또 뭐 피로해지는 등 때에 따라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컴퓨터는 능력도 더 우수하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이제 보통 창작물이나 클리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에게 대적하는, 적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이를 뒤집어서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이
이 인간의 도덕과 부조리를 보고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잠깐 요약을 하고 어쨌든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알파고가 뭐 지금 뭐 프로기사를 이기고 뭐 로봇이 작곡을 하고 시나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아직 크게 발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학 난제, 그러니까 이만가설 같은 수학 난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때까지 쌓아놓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만들지 못해서죠. 역시 인공지능도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만가설을 푼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까지 있어왔던 데이터를 자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이만가설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련해서 인간이 로봇을 초월한다는 것은 아직은 먼 미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하게 닥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개발 가능성조차도 지금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함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